서울 관악구 신림동. 빽빽한 원룸촌 골목거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6평짜리 방. 그곳은 정현우의 세상이자 감옥이었다. 햇살은 창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커튼은 반쯤 젖혀진 채 창밖의 회색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엔 어지럽게 널브러진 라면 박스, 옷가지, 노트북, 그리고 고장난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26.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나이지만 현우에게 이 나이는 외로움과 무력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오전 6시 날카로운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떴다. 아무런 감흥도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코딩을 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그의 직업이자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정작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건조했다. 살아있는 건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뿐이었다. 출근 전 그는 부모님이 있는 전라남도 곡성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같다. 현우야, 잘 지내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요즘도 일은 많니? 현우는 언제나처럼 대답했다. 네, 엄마, 괜찮아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늘 빠져있는 진실이 있었다. 그는 혼자였고 누구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저녁 식탁은 컵라면 1개, 때로는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다. 토요일 저녁이면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을 손잡고 걷는 연인들, 웃음소리, 조그만 다툼, 손등을 스치며 전해지는 온기. 그는 그 풍경을 마치 다른 세계처럼 바라보았다. 자신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 연애를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몇 번의 소개팅도 있었고 고향 아주머니들이 마련해준 선자리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는 말주변이 없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상대는 금세 흥미를 잃었다. 누군가는 너무 순진하다 말했고 누군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더 안으로 숨어들었다.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평생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무심코 들여다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광고 하나. 운명의 상대를 찾고 싶으신가요? 진심을 알아보는 단 한 사람. 광고는 데이팅 앱이었다. 현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런 앱은 허세로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솟구쳤다. 현실 세계에선 늘 실패했지만 글로 시작하는 관계라면 서툰 자신도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는 앱을 설치했다. 프로필을 쓰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어떤 사진을 올려야 이상하지 않을까? 어떤 소개글이 과하지 않고 진심이 전해질까? 고심 끝에 그는 겨우 몇 줄을 적었다. 정현우, 26세, 개발자입니다.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수많은 프로필이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셀카, 자신감 넘치는 자기소개, 전혀 다른 세계. 현우는 몇 명에게 좋아요를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앱을 지우려던 순간 한 프로필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눈동자는 부드러웠다. 흰 셔츠에 별다른 장식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눈에 들어왔다. 속의 글은 짧았지만 인상 깊었다. 한승원, 38세, 자영업, 마음이 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38세, 무려 12살 차이. 현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말에 끌렸다. 그녀에겐 또래 여자들에겐 없는 깊이와 여유가 있었다. 현우는 용기를 내어 첫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입니다. 프로필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알림이 떴다. 안녕하세요, 현우씨. 저도 반가워.
짧은 한 줄이었지만 현우의 마음은 요동쳤다. 그날 밤 그는 몇 년 만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들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현우는 그날 이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퇴근 후 좁은 원룸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켜 수련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점심은 먹었나요? 짧지만 다정한 문장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았다. 현우는 오래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의 질문은 단조로웠다.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일은 바쁘셨나요? 하지만 수련은 그 어색함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대답만 하지 않았다. 때로는 현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코딩 프로젝트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마치 작은 탐구자가 된 듯 집중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 눈빛 속에는 판단이나 경계가 없었다. 단지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었다. 현우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과거라면 무의식적으로 숨겼을 사적인 이야기들, 어린 시절 전라도 고향에서의 기억, 부모님과의 소소한 일상까지 그는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수련 역시 자신의 여행 이야기, 직업에서 겪는 압박감, 과거 사랑과 상실의 경험을 솔직히 공유했다. 그녀의 말과 태도는 정직했고 가식이 없었다. 현우는 점점 더 그녀가 단순한 채팅 상대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때로는 새벽 3시가 되어도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 수련은 메시지를 통해 그의 건강을 걱정했고 피곤한 날에는 조용히 쉬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현우는 점점 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녀의 배려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현우는 현실 속 만남을 제안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연은 매번 부드럽게 거절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아직 메시지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만나면 제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현우는 그녀의 신중함을 이해했다. 나이 차이, 경험의 차이, 서로를 향한 기대치. 수련은 현우보다 12살 많았고 삶의 무게와 상처를 이미 겪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메시지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성숙함과 안정감에 안도하며 동시에 점점 더 사랑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다. 메신저에서 수련이 갑자기 긴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씨, 우리 만나볼래요? 그냥 카페에서 만나기보다는 아예 우리 집으로 와서 잠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현우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가 제안한 것은 동거였다. 첫 만남조차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과감하게 제안하다니. 현우의 심장은 요동쳤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수연은 이어서 말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인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달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로는 알 수 없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맞으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되고 아니라면 좋은 친구로 남으면 되죠. 제 나이에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관계에 대한 진지함이 느껴졌다. 현우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가 먼저 용기를 내었는데 자신이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좋아요. 저도 수련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장의 이름은 행복과 수련이었다. 현우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좁은 원룸은 그저 비현실적인 기다림의 공간이 되었다. 몇 번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련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스스로 상상했다. 그녀는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첫인상은 어떨까?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토요일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방을 깨끗이 정리했다. 마치 그녀가 곧 방문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쓰레기는 치우고 옷까지도 정리했다. 머리를 단정히 다듬고 가장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었다. 그리고 꽃집에 들러 붉은 장미 한 다발을 준비했다. 그는 이 작은 선물이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를 바랐다. 현우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삼청동 한옥 카페로 향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시선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들어왔다. 흰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검은 치마. 사진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생기 있고 우아했다. 그녀는 현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만 보던 따뜻함과는 다른 토요일 오후, 정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수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강남 삼성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구. 정장 차림에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현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25층에 도착하자 수연이 문을 열고 그를 반겼다. 어서 와오. 현우 씨, 집이 마음에 들길 바랐어요. 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 가죽 소파,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공간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수연의 부드러운 미소가 그를 안심시켰다. 정말 꿈만 같아요. 수연은 웃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미 주방에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 냄새와 따뜻한 빵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현우는 순간 서울에서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일단 편하게 앉아요. 오늘은 천천히 집 구경하면서 이야기 나누자고. 현우는 그녀가 준비한 커피를 받아 마시며 긴장을 풀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수련은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하고 작은 간식까지 준비해 두었다. 그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을 갈망했는지를 깨달았다. 점심 겸 간단한 다과를 마친 후 수련은 아파트 곳곳을 안내했다. 각 방마다 그는 작은 배려와 계획을 발견했다. 현우를 위해 별도의 서재 공간과 책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의 침실에는 커다란 침대와 넓은 드레스룸이 있었다. 수련은 옷장의 절반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현우 씨 공간으로 비워뒀어요. 같이 쓰면 되죠.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은 한껏 설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이 모든 친절과 배려가 현실일까? 아니면 지나치게 완벽한 연극일까? 그는 잠시 스스로를 다독였다. 저녁이 다가오자 수연은 직접 식사를 준비했다. 현우가 좋아하는 메뉴를 알고 있었고 음식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 썼다. 그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집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수련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았다. 작은 스킨십이었지만 현우에게는 심장을 흔드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그날 하루 동안 느낀 모든 피로를 덮어주듯 부드럽게 다가왔고 현우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이 녹았다. 그러나 동거 첫날에도 현우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수련은 친밀한 스킨십 이상으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자신만의 공간에서 전화를 받거나 문을 닫고 시간을 보내곤 했다. 현우는 의문을 품었다. 그녀가 너무 완벽하고 다정하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열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녀 곁에서 잠들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행복을 만끽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온 누군가의 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동거 첫날, 현실과 꿈 사이에서 현우는 설렘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현우의 마음속에서 작은 다짐이 생겼다. 수련에게 바른 사랑과 배려를 오래도록 지키고 그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의 삶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하루, 이 따뜻한 공간 뒤에는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예상치 못한 시련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는 매일 아침 수련이 준비해놓은 향긋한 커피와 완벽한 아침 식사로 눈을 떴다. 그녀는 늘 먼저 일어나 그의 옷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돕고 웃으며 배웅했다. 현우는 이런 일상을 처음 경험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동거 생활 속에서 현우는 작은 이상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첫째, 수련은 신체적 친밀감에 매우 신중했다. 그녀는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정도 이상의 스킨십에는 언제나 거리를 두었다. 결혼 첫날까지 아껴두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현우는 내심 답답함을 느꼈다. 사랑은 서로를 가까이 느끼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생각과 달리 수연은 보이지 않는 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 둘째, 그녀의 개인 공간과 행동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수연은 전화를 받을 때 항상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현우가 잠깐 방문을 스치듯 보아도 그녀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감각으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가움과 계산이 느껴졌다. 현우는 순간 마음속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셋째, 수연은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도 비밀을 철저히 지켰다. 아직 한 번도 그의 가족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친척이나 친한 친구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간결하고 부드러웠지만 현우는 미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그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수련의 다정함과 배려는 진심이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 함께 나눈 대화, 작은 손길 하나하나는 모두 현실이었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함 속에 숨어있는 거리감과 비밀은 그에게 불안을 안겼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련을 관찰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고 순간 그는 왜인지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작은 행동 하나, 손가락의 움직임, 미소 속 눈빛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는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감각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수련은 분명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사랑과 배려를 쏟아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 현우는 이미 몇 번이고 의문과 직감을 느낀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완벽한 하루가 진짜일까? 아니면 어떤 계산된 연극일까?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현우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수련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이 감정을 정리했다. 사랑과 신뢰는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경계와 의문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을 믿고 동시에 나 자신의 감각도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한눈에 믿을 수는 없어. 동거처주는 그렇게 끝났다. 일적으로는 완벽한 하루였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동이 남아 있었다. 사랑과 안정감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 진심과 계산 사이의 미묘한 균형. 그날 밤, 현우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작은 의문과 불안이 곧 그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시련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는 단순히 사랑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한 사람이 항상 진심인지, 그리고 그 진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 안, 따뜻한 침대와 커피 향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불안과 기대, 설렘과 경계가 뒤엉친 복잡한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동거 생활은 시작되었고 현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랑, 배려, 안정감, 모든 것이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직감을 자극하는 미묘한 그림자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그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과 마주하게 될 예고편이 되고 있었다. 동거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정연우는 수연의 다정함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동시에 마음속 깊은 불안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준비된 아침 식사, 출근 전 챙겨주는 옷과 가방, 퇴근 후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미소. 외형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작은 거리감과 그녀의 행동 패턴이 현우의 직감을 계속 자극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수련은 자신만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현우는 고개를 살짝 돌려 몰래 지켜보았다. 수련의 표정은 친근하고 다정했던 이전 모습과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하는 말들이 현우의 귀에 들렸다. 이번 놈은 완전히 호구야. 며칠만 더 구슬리면 돈 나올 거야. 월급도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정도는 뽑을 수 있겠네. 현우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매일 느껴온 다정함과 배려가 단순한 연극이었다니. 그녀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완벽한 현실, 사랑스럽고 친절한 모습은 사실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는 즉시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다.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녀에게 맞서는 대신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그날 밤, 현우는 수련이 잠든 후 서재를 몰래 탐색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는 프로그래머답게 간단한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책상 위라 서류 더미 속에는 합법적인 계약서와 서류만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벽에 걸린 그림들, 작게 숨겨진 가죽 금고에 멈췄다. 금고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현우는 작은 단서라도 잡으려고 책상 위를 뒤지다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기록된 사기 계획서였다. 카페이지에는 여러 남성들의 이름, 나이, 직업, 월급, 성격, 심리적 약점까지 적혀 있었다. 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접근 전략과 단계별 행동 계획, 예상 수익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현우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정현우, 26세, 개발자, 월급 250만 원, 내성적, 순진함, 사소한 관심에 쉽게 감동함. 그 아래에는 단계별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처음 앱에서 접근하기, 심화 안부 메시지 보내기, 감동적인 즉 배달 이벤트, 대담한 동거 제안,
쇼핑과 요리로 한심 사기. 목표 수익 900만 원. 현우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배려, 사랑이라는 감정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깊은 혼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수련의 숨소리를 듣고 따뜻한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역겹게 느껴지는 아이러니.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조각조각 찢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우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온라인 데이팅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수많은 글과 사진, 피해자들의 사연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다. 자신만이 겪는 일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현우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수첩 속 기획서를 발견한 순간 정연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순간 그녀가 보여준 다정한 말과 손길, 준비된 음식과 배려는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냉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침실과 서재를 돌아보았다. 수련은 여전히 그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신뢰와 배신감이 혼재했다. 한쪽에는 따뜻함과 행복, 다른 한쪽에는 계산과 배신. 현우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지금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당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그 생각과 동시에 그는 과거 인터넷 검색으로 봤던 피해 사례들을 떠올렸다. 온라인 데이팅 사기, 로맨스 스캠,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다. 현우는 우선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다. 차분히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그는 심리적 대응을 준비했다. 수련이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의심을 감추기로 했다. 집안에서 평소처럼 웃고 식사하고 대화를 이어가며 동시에 내부 정보를 조금씩 관찰했다. 그녀의 행동 패턴, 내부 연락 방식, 그리고 주변 환경, 모든 것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현우는 내적 갈등을 겪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과 배신감 사이에서 마음이 찢겼다. 그녀에게 느꼈던 따뜻함과 행복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수첩, 메시지 기록, 영상 통화 흔적 등. 두 번째 단계, 외부 연결망 확보, 피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는다. 세 번째 단계, 법적 대응 준비, 경찰, 변호사, 필요하면 언론과 연계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정리한다. 현우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작했다. 수련과 함께 생활하면서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되 내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의심과 직감을 신뢰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이미 작은 패턴을 발견했다.
수런은 특정 시간대에만 외부 연락을 받았고 일정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관리했다. 현우는 그 패턴을 기록하며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증거를 기획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는 인간적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수런이 보여준 순간적인 다정함, 작은 배려,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연극이야.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외부에서 보는 그는 여전히 행복한 동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 배신, 증거, 전략,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앞으로 닥칠 시련과 충격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일 것이다. 나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 그의 아파트 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몰아치고 있었다. 현우는 동거 시작 이후 느낀 불안과 의심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관찰을 이어갔다. 수런의 모든 행동, 작은 습관, 메시지 패턴, 외부 연락 방식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 계산과 전략으로 움직이는 한 명의 인간이 보였다. 수련은 여전히 그의 앞에서는 다정하고 배려심 가득한 모습을 유지했다. 아침마다 직접 만든 아침 식사, 출근 준비를 도와주는 사소한 배려, 그리고 퇴근 후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미소. 현우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일 수 있다. 며칠 후, 현우는 또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수련은 특정 시간대에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메신저 알림에 집중했고, 영상통화를 할 때는 항상 헤드셋을 착용하고 주변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녀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존재했다. 현우는 이미 그 패턴을 분석하여 다음 단계의 증거 확보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편, 수연은 여전히 그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조종하고 있었다. 때로는 따뜻한 손길, 때로는 작지만 감동적인 이벤트. 현우가 좋아하는 죽을 배달하거나 그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외부에서 볼 때는 진심으로 보였지만 현우는 이미 의심의 눈으로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함정이다. 진심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돼. 동거 두 번째 주, 현우는 수연의 행동을 이용해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거나 휴대폰을 보지 않는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예상대로 약간의 당황과 함께 곧바로 연락을 통해 그의 안부를 확인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현우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관심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 속 일부였다. 현우는 동시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강화했다. 수첩 속 단계별 계획, 메시지 기록, 영상통화 패턴, 그리고 생활 속 작은 배려 이벤트까지 모두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필요하면 경찰과 법적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류했다. 현우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인간적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수런이 보여준 순간적인 다정함과 배려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말투, 작은 손길,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동들. 현우는 자신이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얼마나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진심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속임수다. 방심하지 말자. 동거 세 번째 주, 현우는 이미 수련의 생활 패턴과 일정한 행동 규칙을 완전히 파악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계획 속 어느 지점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언제 자신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외부 피해자와 연결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피해자 모임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연이 과거의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우는 아직 직접적인 컨프런테이션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을 이어갔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예보와 연결의 조직을 밝혀야 한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 속 완벽해 보이는 동거 생활 안에서 그의 머릿속은 증거와 전략, 그리고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련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증거와 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의 삶은 단순한 사랑과 행복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으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서울의 야경 아래 고급 아파트 안의 평온함과 달리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치열한 심리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과 배신, 신뢰와 속임수, 감정과 이성, 모든 것이 뒤엉킨 복잡한 전쟁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음을 굳혔다. 진실을 밝혀내고 나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을 지켜야 한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정현우의 마음속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수련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며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 현우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집안은 평소와 같이 따뜻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서재 문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숨을 죽이고 관찰했다. 수련은 헤드셋을 끼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또 다른 남성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분명하게 들렸다. 걱정 마, 이번 호구는 완전히 낚였어. 며칠만 더 구슬리면 돈 나올 거야. 월급도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정도는 뽑아낼 수 있겠지. 현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 사랑, 배려는 사실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평온한 일상, 따뜻한 아침 식사, 저녁에 준비된 음식, 작은 이벤트들, 그 모든 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다.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수연에게 쏟은 진심은 단지 사기꾼에게 이용당한 희생에 불과했다. 현우는 몸을 굳힌 채 어떻게 대응할지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분노에 휩싸여 바로 그녀에게 맞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첩, 메시지 기록, 영상 통화 기록, 모든 행동과 대화를 사진과 메모로 남기며 철저하게 계획했다. 현우는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증거 수집자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침착하게 계획을 실행했다. 수련이 잠든 후 서재로 몰래 들어가 수첩을 다시 확인하고 노트북과 주변 메모를 기록했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모든 증거를 디지털 파일로 정리했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증거와 사실만 남기자. 분노는 나중에 사용하자. 이 과정에서 현우는 내적 갈등을 겪었다. 수련의 다정함과 배려, 잠시 보여준 진심으로 보이는 순간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은 계산된 연극일 뿐 진심이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수련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아침을 준비했다. 커피 향과 갓 구운 토스트, 프라이드 에그. 현우는 표정에는 미소를 띄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경찰과 예부 기관에 연결할지 계획했다. 그날 오후,
현우는 안전하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 연결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과거 수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현우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현실에서의 위험을 체감했다. 수련은 여전히 그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의 유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며 예보와 연결하는 동시에 그녀의 눈치를 피해야 했다. 저녁이 되자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련의 따뜻한 숨소리와 평온한 모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였다. 사랑, 배신, 신뢰, 증거, 전략, 모든 것이 뒤섞인 채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다른 피해자를 위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날 밤 서울의 고급 아파트 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과 치열한 심리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현우는 수련의 사기 계획을 발견한 이후 마음속의 충격과 분노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단계로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수첩, 메시지 기록, 영상 통화 패턴, 그리고 생활 속 이벤트까지 모두 사진과 파일로 남겼다. 모든 기록은 나중에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분류했다. 다음으로 그는 피해자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방식의 사기 피해 사례를 찾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익명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곧바로 몇 명의 피해자가 현우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자신들도 수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으며 금액과 방식, 심리적 조작 패턴이 일치했다. 현우는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수련이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로맨스 스캠을 실행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현우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았다. 수련이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의 감정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내적 다짐을 반복했다. 그 모든 것은 계산된 연극이다. 나는 감정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행동할 것이다. 며칠 후 현우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증거 자료를 정리했고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이미 피해자들과의 연결망을 통해 수련이 사용하는 계좌, 연락처, 대포폰 사용 패턴 등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직적 대응과 법적 절차였다. 그 과정에서도 현우는 현실과 심리적 긴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다. 수련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하며 그에게 친절함과 다정함을 유지했다. 현우는 겉으로는 평온한 동거 생활을 이어가는 척하면서 내적으로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수련과 같은 사기 조직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앞으로의 피해를 막는 것이었다. 한편 현우는 심리적 전투에서 작은 전략을 시험해 보았다. 그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관찰했다. 수련은 예상대로 약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며 관심을 확인하려 했다. 이로써 현우는 그녀의 패턴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 전략적 대응 계획을 구체화했다. 동거 두 달째, 현우는 내부 증거와 예부 피해자의 정보, 법적 상담을 통합해 체계적인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가진 자료와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적 혼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수련의 순간적인 다정함, 배려, 작은 손길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현우는 그 감정과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사랑과 배신, 신뢰와 속임수, 감정과 이성.
모든 것이 뒤엉킨 복잡한 전투 속에서 그는 단 한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 새겼다. 진실을 밝히고 나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서울의 아파트는 평온하게 보였지만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종 대응과 심리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동거 생활은 예형적으로 계속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사랑이 아닌 전략과 증거, 그리고 정의를 향한 긴장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수련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나 앞으로 남은 사건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임을. 정현우는 동거 생활 속에서 수련의 사기 계획을 완전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증거와 예부 피해자 연결망을 구축한 후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 참여했다. 수련의 대포폰, 대포계좌, 메시지 기록, 수첩에 기록된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수련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곧 그녀의 계산적 태도와 냉정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했을 뿐이라는 듯 예부에서 보는 친절한 모습과 달리 법적 절차 속에서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우는 그 순간에도 감정을 억누르고 증거와 사실에 집중했다. 법적 조사와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는 동안 현우는 외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현우의 증거와 전략 덕분에 사기 조직의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현우는 자신이 단순한 개인 피해자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재판날, 현우는 법정에 참석했다. 수련은 죄수복을 입은 채 등장했으며 예형적으로는 과거의 다정한 모습과 전혀 달랐다. 법정에서 판사가 사건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동안 수련의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는지 모두에게 드러났다. 수첩, 메시지, 피해자 진술, 금융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은 현우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수련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말했다. 민우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진심을 믿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제 아내 계산과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았다. 그는 이해했다. 과거 수연이 겪었던 상처와 불신이 결국 그녀를 범죄의 길로 몰고 갔음을. 현우는 복수보다는 진실과 정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현우는 서울의 화려한 삶에서 벗어나 고향 전라도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신뢰와 평온을 조금씩 회복했다. 고향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밥상과 소소한 일상을 경험하며 그는 화려함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현우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 예방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마을 회관과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사기 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젊은이들에게도 온라인 안전사용법과 경계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과거 피해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랑도 찾아왔다. 은하라는 이름의 유치원 선생님은 현우가 강연을 하던 날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의 진심과 정의로운 행동을 존중하며 포용해 주었다. 현우는 은하와 함께하면서 화려한 물질적 조건 없이도 진정한 사랑과 평온을 경험했다. 1년 후 현우와 은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축복 속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고급 레스토랑, 명품 옷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평온한 삶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 삶의 지혜와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인간 심리의 금화함과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말한다.
사랑과 신뢰는 소중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폭풍처럼 시작된 그의 인생 이야기는 결국 안전하고 따뜻한 삶의 한 구석에서 마침내 평온하게 끝을 맺었다. 서울의 불빛 속에서 현우의 삶은 이제 화려함보다 진정한 가치와 사람, 그리고 정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 그리고 인간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며 끝없이 이어질 지혜의 기록으로 남았다.